버스 자리가 없어갖고 캄보디아로 바베스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 나갔어. 저번 코로나 통제가 풀리던 2월 달에 베트남 넘어가면서 맡겨놓았던 짐은 벌써 한 8, 9개월 지났네요. 다시 한번 찾으러 가자. 여기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찾으려고 해봤는데 그 친구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바베스에 내렸습니다. phnom-penh으로 바로 안 가고 바베스에서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는 내리면은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죠. 나름 괜찮은 커피숍에 왔는데도 화장실이 없다며 한장하겠는데.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없으면 호텔 안 가면은 방법이 없네. 갑자기 비도 오고. 진짜 정이 안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카지노 오픈을 준비하는 모양이네. 커피숍에 가도 화장실이 없고 커피도 바가지를 받고 산도 해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이 도시에 누가 찾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들도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로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은 좀 안 좋은 호텔밖에 없어요. 괜찮은 호텔들은 온라인 예약이 좀 어렵습니다. 저 안쪽에 보이는 저 호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One stay, have a room. Yeah. For Thailand, 69 Thailand, 59. 이건 For Thailand. 네. Sam, have passport. Are you smoking? 네. Smoking. 예. Đọc môi là pay bill check in. Hay đọc môi đắp vào môi check in là 49불. 앞에서 뭔가 마음이 신깁니다. 빵은 그래도 깨끗하네. 캄보디아의 비극 킬링필드. 폴포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입헌 군주제를 시행한 현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오늘도 뉴스에 등장하네요. 아직도 캄보디아가 공산주의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엄연히 공산주의가 아닌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친구를 한번 찾으러 가보는데 오늘따라 비가 좀 내리고 반대쪽에는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들이 꽉 밀려있네. 이런 작은 도시일수록 자기의 운행 수단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네요. 보통 이 도시 같은 경우에도 한 1km 정도도 안 되는데 뭐 타고 가려 하면은 그냥 3달러, 5달러 달라. 프놈펜에서는 1달러도 안 하는 거리인데 금액은 뭐 얼마 아니지만은 기분이 이제 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기도 시내에 이렇게 면세점이 있기는 있네. 시아누쿠비에도 시내에 면세점이 있는데 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 앞쪽이 이제 국경경문소인데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깜도 전당포도 있고 여기는 안전하는 데도 있고 모양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막연히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은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토바이는 이제 안 보이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갔던 모토도 보이질 않는 게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만동. 커피 한 잔 사곤 노상 의자에 앉아 기다려 봅니다만 비도 오고 영 불편하네. 앞쪽에는 카지노가 오픈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이 주위에 없는 듯해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시간을 좀 보낸 후 다시 기다려볼까 합니다. 지금 6시 46분. 호치민에서 3시 반에 막차가 있는데 방금 인경을 지나가네. 6시 46분에 한 7시까지 부팅하는 것 같습니다. 부팅 앞에 시간이 돼. 국수만 먹고 다시 그 친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군보회 군보 맛있어 보이네. 쌀국수 종류는 면발의 차이와 국물의 차이, 건더기 내용물의 차이에 따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물의 질이 그 맛과 만족감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국수가 나오면 국물의 색감이나 짠맛의 정도에 따라 젓가락질이 반복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변질을 우려해서인지 짠맛이 강한 것이 캄보디아의 국수임을 많이 겪다 보니 캄보디아에서는 쌀국수를 잘 사먹질 않게 되곤 했는데 베트남인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베트남스러운 국수로 보이네요. 찾을 수 있는 확신도 없이 10개월 전에 우연히 만나 그냥 짐 좀 맡기고 갔었던 현지인을 만나보려고 바벳에 도착하면서 먹는 첫 끼인데 예상보다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이번엔 현지 식당을 잘 찾아온 것 같네요. 7만동이네. 7만동. 국수로 후기를 달래고 다시 예전에 만났던 카지노 앞에서 그 현지인을 기다려 보는데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오듯이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이번엔 정말 이루어지네요. 그 현지인이 카지노 앞에 나타나네요. Okay, con mình đi. Tập ba. 나는 Khoe tí. Về đọc cô. Và cô đây, cô đây. 와, 대야. 잘 지냈어? 굿? 굿? Mà tô nó xem. 코타임. Có thêm. 어. Rồi vẫn Swearing Madam. 꽤 있나? Swearing. 스바이링에 있어? Yeah. 오. Why Yeah. 스바이링? Swearing. Why? Nấu lúc papa nấu lúc 오. baby Madam like lúc lúc. How many times? 택시 가모. Okay, papa like lúc tomorrow. tomorrow. Okay, motorbike. 모토바이로 Okay. For 3 kilo. 40km. Yeah. 1 hour. Yeah, 1 hour. 1 hour. Xem computer swearing baby Madam lúc. 어이. 있나?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짐을 찾기로 했습니다. 짐이 자기 고향집에 갖다 놨답니다. 여기서 한 40km 되는데
내일 이제 짐을 받아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탈락하네. 아까 이게 되겠나 이거? 아. 출발부터 사실 피곤해지네요.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라도 택시를 타고 와서 OTP만 찾아서 바로 푸놈펜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시골에 도착해서 또 푸놈펜까지 가려고 택시 부르려면 기다리고 번거로울 건데 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니 모토를 타고 간다는 것이 결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럴 땐 우유부단한 성격이 좋지 않은 점도 있나 봅니다. 사실 맡겨둔 짐이 저희 무관심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모두가 온전히 있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밥에 있어야 할 짐이 고향집에 가 있다는 걸 보니 다른 짐들은 찾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전혀 쓸모없어 은행 관련 카드 등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가지고 짐이 있다는 시골집으로 출발하게 되었네요. 나도 끝이야. 다른 차량들로 조금 위험스러운 2차선 도로가 끝나고 시골길로 접어드는데, 시골 마을 가는 길에 낯선 외국인이 모토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그런지 지역 경찰의 잠시 근무이 있겠습니다 하고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네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역 파출소에 이미 동행해서 오게 되었네요.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력한 힘을 내세우는 후진국의 공권력. 표현이 지나치지만 그러한 경험을 많이 느껴오면서 생활했었던 까닭인지 현지인이 순순히 경찰의 말에 따르는 걸 보면서 오토바이 등록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도 해보지만, 돈 될 만한 외국인이 떡하니 외국인 1도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오니 댓글이라도 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 또 뭐 그러려니 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눈치껏 짐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야 뭐 여건과 비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지만, 행여나 나의 주장으로 인해 현지인에게 티끌이라도 들리는 일이 발생할까 싶어 그냥 조용히 있어 봅니다. 뻔할 뻔. 결국 다 돈이죠. 5불 정도 주고 가자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5불 주고 가지만 현실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멸감을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자주 가지게 되나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낯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자세보다는 먹잇감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로 가는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현지인이 5달러 주자고 해서 주곤 그냥 갑니다. 역시 택시를 타고 왔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가는 내내 하고 있었지만, 그런 후회는 이미 먼 길을 왔기에 해본들 의미가 없고, 말이 40km이지 작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비포장길도 달려야 하면 솔직히 힘들면서 한숨도 나오는 게, 이 시골에 들어와서 푸놈펜으로 가려면 또 택시 부르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라는 걱정도 되고,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왔는 것 같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굳이 오토바이로 가자던 현지인에게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사실 은행 OTP만 한국 방문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이런 여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싶은 생각에 보이스피싱의 파장으로 지나칠 정도로 보안이 강해진 한국의 금융 시스템. 캄보디아 시골을 달리면서 이런 골머리 아픈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저도 참 안심스럽기도 하네요. 이 길을 달리면서 목적 없는 주행이었다면 지나치는 광활한 벌판과 맑은 하늘, 캄보디아의 한가로움을 느끼며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겠지만 OTP 하나 찾아보려고 따가운 햇볕을 맞아가며 모토 뒷자리에 타고 가다 보니 극심한 피로감만 느껴지나 봅니다. 솔직히 한 2시간에 걸쳐 도착한 현지인의 시골집이네요. 피로감에 그의 가족들, 어머니, 조카들에게 정겹게 인사 나눌 정신력도 떨어지고 여기서 또 프놈펜으로 가야 하고 다시 시아누쿠빌로 가야 하는 입장이기에 혹시 내 가방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하니 가방은 없고 물품은 나누어서 사용 중이고 그렇다 보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고 카드 보여주면서 카드 같은 것 남겨둔 것 없냐고 물어보니 카드 한 장과 사진 한 장을 가져오는데 지금 있는 건 그게 전부랍니다. 이 친구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싶어 다시 설명해 보지만 나가월드 카드 한 장과 증명사진 한 장만 지금 집에 있다네요. 그도 그럴 것이 OTP란 것은 누르면 숫자가 나타나니 조카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다가 버렸나 봅니다.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짐이 있다고 오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네타시오를 되뇌면서도 오케이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고 바로 프놈펜으로 출발하게 되네요. 또 택시를 타기 위해서 40분을 달려가다 보니 두 사람 다 동남아 햇볕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이네요. 수프에 들러 물 한 병 마셔보지만 얘가 제정신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도대체가 짐이 없다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사람을 오게 했을까라는 하가 치밀어 오름을 참느라 참 힘드네요. 인내의 주행으로 읍내 상거리까지 와서 짐 찾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프놈펜 택시를 타게 되네요. 한숨만 팍팍 나오네요. OTP 재발급은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프놈펜으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게 되었네요. 컴퓨터와 돈이 될 만한 짐들은 없어졌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카드 종류는 있겠지 싶었는데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허탈한 마음으로 프놈펜에 도착하여 매번 들리어 허기를 달래게 되는 식당에서 운기를 보충하면서 OTP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봅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한다지만 만약 은행 직권으로 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폐기 처리해 줄 사유가 있어야겠지만 이 영상의 예정이 제법 지난 요즘 고민이었던 OTP 재발급, 한국 방문 없이 은행 직권 폐기 처리 절차를 거쳐 해외 생활에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기를 선호해야 하는데 살아갈수록에 하나 둘 관계를 줄여가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에 한숨 한번 쉬면서 진짜 내용 없는 저만의 독백스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육회 하나하고 순두부 하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보충해가지고 시아나코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